퇴직금 명목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예.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말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 주로 등장한 그 관점이 이게 뇌물이다. 뇌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된다는 게 그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된 의견이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 의견을 그냥 쫓아가는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건데 50억의 성격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그 아들은 화천대유에 왜 입사하게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출석을 한다고 해도 9시 반이냐 11시냐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밀당하면서 예.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있으면서 정작 50억 클럽이라고 하느니 50억이라는 예. 국민들이 억소리 나게 기절할 만한 이런 거금의 뇌물이 오고 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 수사하고 불씨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선 굉장히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1심 선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김만배 씨로부터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아니었고 그 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퇴직금 명목 또 산재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50억 원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쏠렸는데 어제 다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이제 민심이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판결 모습 그리고 김만배 씨, 곽상도 씨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판단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판단이 있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선고가 나올 것을 좀 예상하시는지. 대해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예,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곽상도 의원이 어떤 일을 해준 대가로 50억을 받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아니면 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도 지냈죠.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아들이 받은 돈을 바로 그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예. 취지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무죄 판결이 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수사 미진 같아요. 검사가 수사를 예. 제대로 수사 못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예.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업무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업무가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측이 분양한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 분양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부지 분양이 영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화천대유 쪽이 직접 시행을 한 부지 빼고 나머지 부지를 사실상 한 업체가 다 가져갔거든요. 예. 제2모 건설이라는 게. 근데 아파트 부지는 추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이 여러 개 건설사를 한 주인이 세워갖고 소위 얘기하는 예. 벌떼 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 아파트 부지를 한 업체가 사실상 다 가져간다는 건 확률상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옳지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그 업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부정한 일처리 내지는 그 내막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예. 입을 닫는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수사 방향을 처음부터 좀 잘못 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검사 그러면 수사 검사는 왜 수사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글쎄 뭐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 당시 소위 퇴직금 명목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예.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말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 주로 등장한 그 관점이 이게 뇌물이다. 뇌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된다는 게 그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된 의견이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 의견을 그냥 쫓아가는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좀 수사를 예.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수사팀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대장동 관련된 수사하는 팀과는 좀 다른 팀인가요? 그 사이 인사 이동이 조금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화가 난 일반 시민들이 댓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조국 딸 600만 원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거는 뭐 무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국 딸 600만 원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좀 있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지금 개명해서 최서원인데 여기는 가족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해서 산다고 해서 서로 관련이 없다. 그 50억은 아버지랑 관련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느냐? 뭐 이런 댓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 쪽 지지층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탈탈 털어서 수사하라고 계속 요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제 이거 재판부 얘기에 의하면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일을 잘해서 그리고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50억을 줬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4위예요, 4위. 저도 그거 봤어요. 4위예요.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20, 30대 같은 경우는 절망적이죠. 예. 일을 잘해서 50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퇴직금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걸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검사들이에요. 이 법원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특가법, 알선수재 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뭐 보기 어려워. 뇌물은 인정하기 어려워. 예. 그다음에 소위 횡령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아무것도 제가 볼 때 증명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에 예. 대해서 60명 정도의 검사가 달라붙어 있고 거의 300여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죄가 나왔으니 앞으로 다른 분들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 수사도 다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이번에 나온 부분에서 전문 진술이라고 얘기해서 예. 누구에게 들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김만백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 전문 진술이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진술인데 이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소위 검사가 바뀌면서 예. 진술이 바뀌었어요. 일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측면이 분명히 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증거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영수 특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50억 클럽 중에 박영수 특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박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가 아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뇌물죄도 아니다고 얘기하면 다른 것도 다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50억 클럽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만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예. 정진상, 김용 예. 여기만 남겠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검찰이 이게 두렵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법원 설명 자료가 보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되었다고 보기 예. 어려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무죄를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검사 못 할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시면 검사 쪽, 판사 쪽? 검사 쪽이겠죠. 검사 쪽에서 일부러 아니 검사가 이 정도 내용을 내밀었으면 수사를 했다, 이 정도 고의적으로 내밀었으면 이렇게 판사 보시는군요. 입장에선 아 이거 무죄 때리라는 얘기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죄를 때립니까? 검사가 50억 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부실 일부러 고의성으로 저의 추정입니다. 가지고 저의 추정이긴 한데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있다. 수사를 엉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예.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응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1심 판결에서 무죄 나오는 그 과정을 봤더니 정영학 녹취록이 부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헛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겐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문 진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검찰은 다시 원점에서 수사 다시 시작해야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재판부가 아마 동일한 재판을 좀 할 거라고 봐요. 예.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도. 예. 그렇다면 본인이 재판한 근거를 갖다가 다르게 잣대를 댈 수 없는 거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예, 판결을 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정영학 녹취록 증거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유동규와 그다음 남욱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수사 때 좀 제가 다시 더 얘기 좀 조금만 더 해보도록 보탤 수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탈탈 털었다면 과연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까요? 그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1심의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사법부는 사실은 이 힘없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 저희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든 존중돼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 1심 무죄 판결은 너무 국민의 이 감정과는 괴리가 되는 거죠. 눈높이와는. 괴리가 너무 예. 큰 거죠. 이 50억을 뇌물로 안 본다? 예.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5년 9개월 일을 하고 부동산 업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년 9개월 일하고 퇴직금 상여금으로 50억을 받고 물러났다. 예.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화천대유에서. 예. 그 전도 후에도 그 같은 상여금을 받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이 과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했던 사건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법부 또한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실명이 적시된 사람이 6명인데 예. 5명이 법관이나 그 검사예요. 그럼 그중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권수일 대법관. 예. 그런데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게 또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거는 자기 식구 감싸기의 짬짬이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절망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김의겸, 이정미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제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 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 의원님. 사실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일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당 대변인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번 판결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 성명, 논평을 내놨는데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놨나요? 국민의힘에서 논평 나온 게 제가 기억에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아는데. 왜 이 부분은 왜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논평이 안 일단은 나왔나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사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의 의원직 그때 사퇴를 했잖아요. 예, 탈당도 그러니까 탈당도 하셨죠.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예. 돼 있고 하니까 할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다가 아직 1심밖에 선고가 안 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굳이 지금 재판부의 판결에서 코멘트하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듯이 정치권에서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해서 예. 분명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진행하는 것과 아울러 정의당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제 이런 유사한 부분에서는 항상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예. 전 논평을 냈고 국민의힘이 여기서 왜 안 냈느냐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전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예. 그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역시 김의겸 의원스럽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팩트하고 다 틀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온 자료 화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조민 씨가 받은 600만 원 법원이 뇌물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했죠. 예, 예. 전혀 아닌데 그건 뇌물이라고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보면서 왜 50억은 뇌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께서 좀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는 좀 예.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틀리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탁금지법이니까 예. 청탁이라고 하는 포괄적 범위에서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뇌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보나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안 맞는데 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예. 상식과도 어긋나는 말씀이죠. 그건 예. 청탁금지법 위반은 누가 뇌물로 봐요, 그거를. 조국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준 거니까 조민 씨가 뭐 공부를 아주 잘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600만 원을 준 것은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줬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지만 뇌물죄는 아니었죠. 뇌물은 아니죠. 근데 그것과 어제 나온 곽상도 아들.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독립해서 분가해서 살아요. 아버지가 생활비라든지 뭐 안 줘요. 차도 안 사주고 집도 안 구해주고 뭐 하여튼 독립해서 자식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근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학생 신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본인 생계가 어려우니까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고 이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법으로 보면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뇌물죄와 관련한 법리적인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께서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신 어려워요.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뭔가 있어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한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걸 검사가 했어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했다는 제대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죄 판결 이후로 설치되는 이유가 선뜻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많은 예. 국민들께서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을 보고 준 돈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을 과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아들에게 줬겠냐는 거죠.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수사가 조금 방향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는 대가성 없어도 5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50억을 곽성도 의원 보고 줬지 그 아들이 뭐라고 아들 보고 줬겠습니까? 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죠. 법은 상식의 교집합 아닙니까? 그래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건데 50억의 성격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그 아들은 화천대유에 왜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출석을 한다고 해도 9시 반이냐 11시냐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밀당하면서 예.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있으면서 정작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 50억이라는 예. 국민들이 억소리나게 기절할 만한 이런 거금의 뇌물이 오고 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 수사하고 불씨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예. 검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이 50억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책임지고 이걸 입증해야 되고
이게 지금 1심이 무죄로 났다고 해서 이대로 유예하며 넘어가서는 들끓는 민심에 대해서 검찰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영수 특검도 그렇습니다만은 곽상도 씨와 김만배 씨는 이제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고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가 입찰을 할 때 이 컨소시엄에 들어왔던 모 은행의 또 이제 한때 회장도 역시 뭐 특정 대학 출신이어서 곽상도 씨가 그 가운데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찰 쪽에서 제대로 증명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민심은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